네, 여러분, 이제 4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자는 비트 단위로 계산하는 연산자를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비트 단위 논리 연산자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는 참고적으로 0 또는 1, 0 아니면 1, 0 아니면 1 값을 저장하는 그런 단위가, 저장 단위가 되겠습니다. 저장 단위. 0 또는 1, 두 개밖에 없다. 즉, 이진수로 뭔가 값을 표현할 때 그 이진수의 값을 저장하는 저장 단위로 비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8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논리 연산자인 경우에는 비트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다른 논리 연산자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고요? 자, 그럼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 단위 논리 연산자는 일반적인 논리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논리 곱 AND와 논리 합 OR, 그리고 부정인 NOT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배타적 논리합, 익스클루시브 OR가 있는데요. 이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곱은 연산자가 앰퍼센트 기호 하나입니다. 기존에 일반적인 논리 연산자가 두 개였죠. 앰퍼센트 기호가. 근데 비트 단위인 경우는 하나만 쓰게 되고요. 연산 방식은 논리 곱이기 때문에 두 비트가 모두 1인 경우만 1이 되겠습니다. 자, 논리 합인 경우, 근데 비트 단위 논리 합인 경우도 연산자가 파이프 기호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일반적인 논리 연산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파이프 기호가 두 개였죠. 자, 비트 단위 연산인 경우 다르다는 것 주의해 주시고요. 논리 합이기 때문에 두 비트 중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 됩니다. 즉, num1이 1이고 num2가 0이라도 1이 되겠죠. 자, 부정인 not은 기호가 다릅니다. 기호가 원래 논리적 연산자에서는 느낌표 기호였죠. 근데 여기서는 물결무늬 기호, 즉 틸드 기호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 비트 단위 부정 연산자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1이면 0이 되고요. 0이면 1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타적 논리합, 익스클루시브 OR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서컴플렉스라는 기호, 삭간머리 기호라고도 하죠. 이 기호 쓰게 되고요. 이 경우 자, OR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변수 사이에 캐릿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두 비트가 서로 다른 값이면 1이고요. 같은 값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값이면 0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num1이 1이고 num2가 1이다. 값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은 값이니까 이게 0이 되겠죠. 반대로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다. 그럼 어떻게? 서로 다른 값이니까 이 경우는 1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혹시 0, 0이면 어떻게 되나요? 0, 0. 같은 값이니까 이 경우도 0이 되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 간단한 예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 단위 논리 연산자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두 개 값이 1이다. 1 and 1은 1이죠. 1 or 1은 당연히 1입니다. 근데 단 배타적 논리 합인 익스클루시브 OR인 경우에 서로 두 개 값이 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0이 되죠. 독특한 연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1 또는 0 또는 0 또는 2, 1, 0 또는 0, 1이다. 이 경우 AND는 논리 곱이기 때문에 0이 되고요. OR인 경우 논리 합이기 때문에 1이 되겠습니다. 단 익스클루시브 OR인 경우에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둘 다 1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두 개 다 0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AND와 모두 다 0이지만 익스클루시브 OR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값이 아니라 서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경우 0이 되겠습니다. 자, 난 연산자의 경우 살펴볼까요? 캐릿 1인 경우 1의 비트 단위 논리 연산자 not이기 때문에 1이 곧 0이 되죠. 반대로 0인 경우에는 1이 되고요. 자, 그럼 10. 자, 10. 이게 이진수 10이니까 10진수로 따지면 2가 되겠네요. 숫자 2가 되겠네요. 자, 10의 비트 이진수 10에 난 연산을 대입하게 되면, 적용하게 되면, 자, 0은 1로 바뀌고 1은 0으로 바뀌니까 0, 1. 즉 숫자 1이 되겠네요. 자, 반대로 자, 이진수 0, 1이니까 1이 되겠네요. 1에 대한 0, 1에 대한 낫 연산자를 적용하게 되면 1이 0이 되고 0, 1이 되니까 10이 되겠네요. 즉 10진수 따지면 2가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비트 단위 논리 연산자의 간단한 기본적인 연산을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조금 어려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 연산자와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and 10.
자, 근데 앰퍼센트 기호가 하나죠. 즉 비트 수준의 연산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 수준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10진수 12와 10진수 10을 이진수, 즉 비트 단위로 표시를 해야지 보다 계산이 좀 쉽겠죠. 자, 10진수 12의 이진수는 무엇이냐? 그냥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덱이 10진수가 되겠죠. 데시멀. 그래서 12를 입력하고 빈 바이너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진수인 1100이 나오게 되겠네요. 즉 11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10은 얼마죠? 자, 10은 진수 10은 이진수 1010이 되겠네요. 정리하자면 이게 10진수 12는 이진수 1100, 이진수 10은 10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앞에 많은 기호가 있는 것은 이게 인티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티저는 32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32비트인데 앞에 있는 건 다 0이 되니까 뒷부분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AND 논리 구분 어떻게 되나요? 두 개 다 1인 경우에만 1이고 두 개 중에 하나 혹은 1인 게 0이면 0이 되겠죠. 그래서 0, 자, 이 경우도 0, 이 경우도 0, 이 경우만 1, 이 경우 0, 즉 0, 1, 0, 0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잠깐만요. 인수 1, 0, 0, 0, 예, 1, 0, 0, 0이죠. 이거를 10진수로 나타내면 10진수 8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12와 10의 논리적 연산자 AND를 그냥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비트 단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논리 연산자 AND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반적인 논리 연산자인 경우에는 true와 false, 참 거짓에 대한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자, 12인 경우에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죠. 즉 1이 되겠고요. 자, 10은 뭐죠? 예, 0이 아니니까 여전히 참 1이 되겠습니다. 참과 참의 AND니까 어떻게 되죠? 참이 되겠죠. 즉 이것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비트 연산자와 그냥 일반 연산자의 차이점 아시겠죠? 비트 연산자는 비트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1, 0, 0, 0이 되고 일반적인 논리 연산자는 비트가 아니라 논리적인 참 거짓의 1, 0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값은 1이 된다는 이 차이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인티저 타입의 숫자 변수 a의 값 1을 대입을 하고요. 거기에 tilde 물결 무늬로 해서 비트 연산자, 비트의 not 연산자를 대입했을 때 적용했을 때 그 값이 무엇이 되느냐. 자, 1의 tilde 뭐가 되죠? 0이죠. 따라서 a는 0. 정답은 예,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 변수 a가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티저 타입이 기본적으로 32비트라고 그랬죠? 32비트. 자, 따라서 변수 a에 저장된 값을 알고 보면 1 앞에 0이 모두 몇 개? 예, 31개의 0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not을 비트 수준의 비트 연산자 not 연산을 대입을 했기 때문에 앞에 1이 모두 몇 개가 있어야 되겠죠? 모두 31개의 1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0이 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은 따라서 이 값은 실제 C 소스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소스를 주석 처리하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K U를 누르면 컨트롤 K C를 누르면 주석이 되고요. 컨트롤 K U를 누르면 이처럼 주석문이 풀리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컨트롤 누르고 K C.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먼저 변수 a는 1로 초기화를 값을 선언해 주고요. 그리고 a는 tilde a 연산을 비트 수준의 not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그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n a 그렇게 해서 저장하고 실행을 시키면 앞에 31개 비트가 1이고 제일 마지막 32번째 비트가 0이면 이게 인티저 정수로 -2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unsigned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unsigned,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최상위 비트가 이제 기호를 나타내는 비호가 아니라 값으로 쓰여진 unsigned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까요? %u가 되겠죠? 서술 문제는 %u로 해서 실행을 시키면 네, 그 값은 약 42억 9,496만 7,294가 되겠네요. 네, 비트 연산자 관련해서 마지막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시프트 연산자라는 건데요. 시프트 연산자는 비트를 왼쪽이나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 시프트 시키는 연산자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2, 시프트 2 하면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2칸 이동한다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진수 12를 이진수로 나타내면 1100이 되죠. 이때 왼쪽으로 시프트 2가 되니까 2칸 옮기게 되겠죠. 그러면 1100, 아하, 2칸 더 왼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110000 뭐죠? 10진수로는 48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시프트는 어떻게 될까요? 12, 오른쪽 시프트 2 하게 되면 자, 10진수 12는 이진수 1100인데 오른쪽으로 2칸을 가게 되니까 11이 되고 앞에 빈 칸은 0으로 채워지게 되겠네요. 즉 10진수로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왼쪽으로 한 비트 시프트 연산의 뜻은 어떤 뜻이 될까요? 이것은 1이 2가 되죠. 즉 곱하기 2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칸 더 옮기게 되면 또 곱하기 2가 되니까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른쪽 시프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12 시프트 2. 12에서 한 칸 시프트 하게 되면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6이 되냐고요? 110이니까요. 그렇죠? 4다 2가 돼서 6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칸 더 시프트, 6을 한 칸 더 시프트 하게 되면 11이 되어서 3이 되겠네요. 즉 일종의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른쪽 한 칸 시프트는요. 다만 나누기이기 때문에 혹시 완전히 나눠뜨리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머지는 아마 무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13을 오른쪽으로 한 칸 시프트한다. 어떻게 되겠죠? 13은 1110입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시프트하면 111이 되죠. 그러면 13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되죠? 몫은 6이고 나머지가 1인데 나머지 1은 무시하게 되고 목 6만 남게 되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왼쪽으로 한 칸 시프트는 곱하기 2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 시프트는 나누기 2다. 다만 나누기 2인 경우에는 이때 시프트 연산으로 나누기 한 경우에 나머지는 무시된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시프트 연산은 곱하기 연산과 대비해서 속도 면에서 조금 더 우수합니다. 좀 더 빠릅니다. 따라서 속도가 중요시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으로 곱하기 연산 대신에 이런 시프트 연산을 사용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음수인 경우에 시프트 연산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책 페이지 127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연습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비트 연산자 그렇게 쉽지 않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이 체계에서만 하더라도 이후에 비트 연산자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비트 연산자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좀 어드밴스드한 부분에서 좀 많이 사용되니까 혹시 이번에 이해가 되시지 않더라도 여러 번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의 것을 만들어 주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정수, 인티저형 정수 한 개 입력받아서 두 번째 비트가 1인지를 출력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비트 0, 1, 10 여기 이 두 번째 비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13은 이진수로 1101이고 11은 이진수 1111이다. 110의 이 경우는 두 번째 비트 0이니까 거짓이고요. 11은 1이니까 참이 되겠네요. 자,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고요. 04 언더바 15가 되겠고 콘솔 응용이고 빈 프로젝트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고요. 소스 파일을 새 항목으로 해서 cgem05.c 파일이 되겠습니다. 확정자.c고요. 네,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값을 저장할 변수랑 결과값 인티저 변수를 두 개 선언해줬고요. 정수 숫자 입력해서 scanf 함수를 통해서 변수 별 1의 값을 입력받았습니다. 자, 이 경우 이제부터 로직을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비트가 1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AND 연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비트 수준의 AND 연산을.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의 두 번째 비트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AND 연산의 결과는 10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비트가 1이 아니다. 그러면 그래서 0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비트는 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비트를 일부러 0으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비트는 언제나 0이 되고요. 두 번째 비트가 1 또는 0이냐에 따라서 각각 그 값이 1 또는 0이 되겠네요. 자, 이진수 10은 10진수는 얼마죠? 근데 10진수 나타내 보면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 두 번째 비트가 1이다. 그럼 그 결과값은 10진수로도 여전히 2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비트가 1이 아니다. 그러면 그 결과값은 10진수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리절트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리절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밸류가 값과 AND 10진수, 이진수 10은 10진수 2라고 했으니까 2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비트가 1이라고 한다면 2가 출력이 되고요. true인 경우. 그리고 false인 경우에는 0이 출력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장을 하고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3을 입력하면 false가 되고요. 10을 입력하면 2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테크닉. 자, 이 경우 true가 2다. 근데 true인 경우 1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2고요. 만약에 두 번째 비트가 true면 1을 출력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true다. 그러고 한다면 2죠.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오른쪽으로 한 칸 시프트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가 1이 되고요. 0은 여전히 0이 될 테니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13을 하면 0은 여전히 오른쪽으로 한 칸 시프트 해도 0이 되고요. 2를 오른쪽으로 한 칸 시프트 했기 때문에 1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